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107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 실무 시간입니다. 실무. 사실은 실무는 아직 백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기존의 데이터를 제가 여기에 맞게 그냥 일부만 수정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는 점 오해 마시고 예전에 105회 기출문제 백데이터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백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문제에서 혹시 설명할 게 있나? 여러분 또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혹시 설명이 필요한 거 이런 거라든가 확인하는 차원 또 혹시 이의 신청거리가 있나 이거 확인해 봐야죠. 자, 이번 회사는 세무사랑 회사고요. 부동산 임대업과 전자제품을 제조 도소매하는 중소기업이다. 23년 회계처리. 그리고 1번 기초정보관리 그리고 정기분재무제표 합쳐서 10점이지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계정가옥 및 적유 등록에 견본비, 판관비 800번대 현금 적유 추가하래요. 친절하게 코드 번호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래서 왜 저기 계정가옥 적유 등록 들어가서 84이었나? 84를 치고 견본비에다가 현금 적유 여기다 현금 적유 적으라며요. 현금 적유. 문제를 또 띄워놔야지. 문제지 어디 갔어? 이게 여기 있으면 제가 문제지를 안 보이는구나. 잠깐만요. 하나 더 띄워놓고 했는데 문제를. 잠시만요. 이제 문제를 안 띄워놨어. 잠시만요. 다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보고 해야지. 그죠? 아이 참말로. 하나만 생각하고. 자, 842번. 이건 뭐 적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사실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문제를 띄워놓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정가 적용 현금 적유에다가 2번 2자 치고 그리고 나머지 쓰면 되죠. 뭐 전자제품 샘플 제작비 지급 이런 식으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뭐 딴 거 할 건 없고 나가면 되죠. 이건 뭐 공짜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채권 채무 올바른 잔액이고요. 잘못된 거 수정하고 누락되면 추가 입력해라. 거래처별 초기월이죠. 요거 백데이터를 과거 걸 좀 수정했어요. 이것도 뭐 설명 필요 없으시겠지만 거래처별 초기월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외상 매출금이죠. 여기도 제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요것만 맞게 홍금 전기가 문제는 3,000인데 300이래. 그럼 3,000으로 바꾸면 지금 밑에 차액이 있는데 요걸 3,000으로 바꿔주면 없어지죠. 금강은 합계 맞으니까 됐고 1,000만원 맞게 돼 있죠. 요거 제가 그냥 바꾼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 다음 외상매입금 딱 보면은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죠. 어쨌든 외상매입금 있는데 요것도 이거 숫자 제가 대충 맞춘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에 보면은 여기 삼신이 2,600인데 3,000으로 돼 있네. 그럼 2,600으로 맞나? 삼신이 2,600이죠. 기존에 얼마 있었나 보지 마시고 요 거래처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 하나무역도 문제 보니까 2,600인데 1,200이래. 그럼 2,600으로 바꿔주면 밑에 차액이 뜨는 건 제가 잘못해서 그래. 여기 숫자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2,900으로 바꿔버리지 뭐. 따지지 마시고 그냥 중요한 건 차액이 없어지면 되는 거죠. 문제의 다른 건 요걸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또 바드러움도 문제 보니까 여기 차액이 2,500인데 문제에는 여기 대우전자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있는데 여기는 없죠. 여기다 F2번 눌러서 대호를 검색해서 입력함. 여기 있었네? 있었네? 2,500인데 없었는데 있네. 없는 줄 알았더니 2,500으로 바꿔주면 원래 차액이 없어져야 되는데 일단 이걸 바꾸지 뭐 그럼. 이렇게 중요한 건 대우가 없었겠죠, 그죠? 백데이터 제가 만들었다고. 원래 105회 기출문제거든요. 5회를 가지고 이제 조금 일부만 수정해서 그냥 설명만 드리려고 한 거니까 중요한 건 이게 안 보였다. 그럼 F2번 눌러서 입력하면 된다. 그것만 알면 되죠. 넘어갑시다. 뭔 얘기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의 신청이고 자시고 할 게 없겠고, 자, 요게 문제죠. 요것이 나올 때는 계속 매년 나오죠. 정기분 재무제표 중에서 오류가 있었다. 관련된 재무제표를 수정해라. 재무제표 두 개나 있어. 생산부니까 제조원가 명세서고 영업부니까 판관비 손익계산서겠죠. 그래서 먼저 원손이제, 제손이제잖아요. 얘는 이제 닫고 원손이제. 그래서 정기분 원가명세서부터 여기 원가명세서부터 가서 전력비가 있죠. 전력비가 있는데 200이 아니고 420이래요. 4200.
이것도 다른 건 보지 마세요. 다른 과목은 다 달라요. 그냥 제가 엉터리로 그냥 요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96500인데 9605 바뀌었죠. 원래는 요 금액이 200이었나? 200이었을 때는 여기가 943인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400 얼마야? 420으로 바꾸니까. 그리고 원래는 요 숫자 9600을 메모해야 되는데 저는 귀찮으니까 오른쪽 구탱이로 밀어버릴게요. 이렇게 밀어버려 놓고 나서 원 다음에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손익계산서로 갔을 때 이거 2022로 안 바꿨구나. 예. 자, 손익계산서로 갔을 때 매출원가가 여기 943이 아니고 아까 밀어놓은 숫자 있잖아요. 오른쪽 구탱이로 밀어놓은 숫자. 다시 요 오른쪽에 밀어놓은 아니면 여러분 메모에서 메모한 숫자 96500으로 바꿉니다. 96500 요것만 바꾸는 것만 알면 되죠. 그리고 나가고 그리고 원손 여기서 이제 요거 바뀌었으니까 마지막에 여기 단기순이 또 바뀌었겠죠. 원래는 8600이 아니었겠죠? 그죠? 원래는 8600이 아니었겠죠? 맞나? 그리고 하나 더 있구나. 문제에 보니까 하나 더 있잖아요. 요거 수도광열비 300이 아니라 110이래. 300을 110으로 바꾸래. 맞나? 어디 갔죠? 수도광열비가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럼 밑에다 수도 치면 되죠. 이렇게 수도 쳐가지고 올라오면 됩니다. 300이 아니고 110이래요.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87900으로 바뀌죠? 87900. 요 숫자만 맞게 제가 다른 거 멍터리로 고쳐놓은 거니까 여러분 딴 거 보지 마시고 수도광열비 고치는 거 그리고 제품 매출원가에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고치는 거 요것만 보세요. 기초 같은 건 다 달라요. 틀려요. 아예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백데이터만 맞춘 겁니다. 단기 순이익을 역시 오른쪽 구탱이로 밀어놔요. 원래는 메모하는 건데 밀어놔. 그리고 나서 원손 다음에 원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죠. 여기로 와서 여기 단기 순이익을 손익계산서 불러온 요 87900으로 바꿔야 되는데 직접 쳐도 되고 아니면 불러오기 누르면 되죠. 불러오기 누르고 그러면 87900으로 바뀌고 맨 위에 미처분 이익여금도 134500이죠. 그거를 오른쪽 구탱이로 밀어놓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원손이제 재무상태표 일일이 다 메모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변에 있는 맨 밑에 있는 2월 이익여금을 134500으로 바꿔주면 밑에 있던 차익이 사라지겠죠. 요것만 맞추면 돼요. 다른 건 숫자 보지 마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백데이터를 제가 대충 맞춰놓은 겁니다. 어디로 가서 뭘 하는지 요것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다른 숫자는 보지 마시고 제가 백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105회 기출문제 가지고. 자, 여기까지 뭐 원손이제 뭐 이상 없죠? 문제 없죠.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모두 정답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모두 정답이 아니라 두 가지 정답이 있었어요. 그건 뭐 106회 기출문제 참조하시고 일단 여기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끝 넘어가고 다음 이제 전표입력 18점이죠. 그죠? 당연히 일반 전표는 부가세랑 관련 없는 겁니다. 타개정 대체 걸어야 되고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적어야 되고 제조경비 500번대 판관비 800번대 계정 과목은 등록된 걸 활용해라. 1번 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무빌딩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 중에 계약금 계약금이네. 계약금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나머지는 다음 달에 외상인데 그렇다고 외상매입금 하면 안 되죠. 아니고 지금 계약금 주는 거구나. 지금 이거 주는 게 아니구나. 계약금만 주는 거예요. 계약금 60만 원만 주면 돼요. 계약금 줄 때 쓰는 말이 선급금. 그 대변에 보통예금 이거 입력하는 건 뭐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일반 전표 입력 여기 일반 전표 입력 가서 날짜가 7월 3일 0703 그래서 어느 변부터든 상관없죠. 나가면 대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간단한 거 나가면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6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계약금 줄 때 쓰는 말은 선급금이고 거래처는 세무빌딩 이것도 거래처만 대충 얼른 맞춰놓은 겁니다. 그냥 자 이상 없죠. 문제가 계약금 주는 거예요. 보증금이 아니고 계약금 지금 이 문제는 계약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증금 600만 원 중 일부를 지금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그럴 때는 차변에 보증금이 나오죠. 근데 지금 계약금만 주는 거니까 계약금만 분개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보증금 중에 일부는 지금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그럴 때는 차변에 보증금 얼마야? 600만 원이고 대변에 보통예금 나머지는 미지급금 그것도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포인트는 계약금 주는 거니까 계약금만 처리하면 됩니다. 이거 이의 신청 까면 안 돼요.
2번. 깜짝 놀랐네. 2번 8월 1일 하나카드의 7월분 매출대금에서 수수료 2%를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되어 있다. 답을 다 준 거죠. 답이 다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 매출할 때 외상 매출금으로 차변에 있었죠. 그랬던 걸 대변으로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는데 수수료 까고 들어오는 거죠. 350만 원에 2%가 7만 원. 뭐 입력하는 건 뭐 안 보여드려도 되는데 날짜가 어디 갔어? 8월 1일 0801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중요한 거고 카드 무슨 카드였더라? 하나카드였고 이게 750만 원, 3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까는 거죠. 수수료 800번대겠죠? 800번대 수수료를 깝니다. 방향키로 움직이시고 방향키 그리고 7만 원. 그리고 나머지가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다. 103. 우리가 자주 쓰는 코드는 웬만하면 외워라. 외상매출금 108, 보통예금 103. 자주 쓰는 코드 10개, 많으면 20개 정도만 외우면 일생이 편해집니다. 인생이 편해져요. 이거를 외우기 싫다고 5분이면 외우는데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 손해예요. 나중에 사회 나가면 밟혀요. 누구한테 많이 욕먹고 밟힙니다. 발표도 돼 그러면 안 해도 되고 이왕이면 남들보다 조금 잘한다 소리 듣고 버텨내자 그러면 외우세요. 10개만 10개 뭐 있느냐 궁금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강의 속에 물론 카페 강의에 다 있는데 제 교재에도 다 써 있어요. 자, 영업부직원이니까 800번대 힌트겠죠. 퇴직금 나왔고요. 확정급여형이니까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있죠. 원래 이거 차변에 있던 거죠. 이제 지금 퇴직금 주는 거예요.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는 거죠. 어제 그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은 5,200일에 그리고 충당부채는 설정하지 않았대요. 자, 발생한 퇴직금이 880이에요. 일단 880. 그리고 지금 확정급여형이니까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퇴직금 주면서 없어지는 거죠. 나가는 거죠. 그 차변에 퇴직급여 그리고 800번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생각해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입력하는 거야 뭐 문제가 아닌데 어차피 뭐 여러분 다 돼 있는데 뭐 날짜가 8월 16일 날짜 8월 16일로 바꾸고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습니다. 대변에 퇴직 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금액이 880만 원 그리고 차변에 퇴직급여인데 800번대로 가야지 한참 가야지. 이럴 때는 급자 한 글자를 잽싸게 더 치면 800번대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만약에 이게 없었어. 그럼 보통예금이나 현금 뭐 이렇게 현금이나 보통예금 이런 게 나가겠죠?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라은행에서 차입한 대출금, 차입금 기간이 근데 21년부터 24년이니까 장기 차입금인가 봐요. 그죠? 조기 상환, 일찍 갚기로 했다. 그럼 원래 장기 차입금이 부채니까 대변에 있었겠죠. 대변에 있었는데 조기 상환, 일찍 조기 먹는 조기 아니고 일찍 갚기로 했다. 그럼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 차변으로 없어지고 이자와 함께 보통예금 줬대요. 그럼 이자 비용 그리고 보통예금 나가는 거죠. 자, 이거 뭐 분계 다 돼 있고 뭐 이상 없고 그럼 너 이거 입력하는 건 일도 아닐 테고 날짜 8월 23일 23일인데 보통 시험에는 위에 게 없죠.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전에 다른 기출문제 백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라 위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차변에 대변에 있던 차입금 중에 장기 차입금 중에 차변으로 없어지고 거래처가 나라은행 그리고 방향키로 움직입니다. 엔터 치지 말고 금액이 2천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이자 비용 방향키로 움직여야 돼요. 화살표로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 끝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원의 제품 매출 외상대금 외상매출금 400만원 중에 300만원은 동전 발행 어음 받았다. 어음 받으면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 110번 그리고 나머지는 금전 소비대차 대여금으로 전환했대요. 바꿨대. 원래는 외상값 받을 거 외상매출금 자산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보내주고 없애주고 어음 받은 건 받으러음 그리고 나머지는 대여금으로 바꾼 거죠. 외상매출금은 따로 증서가 없어. 다른 증서가 없는데 대여금은 증서가 있죠. 원래 소비대차 계약 증서액인 없으면 빼죠. 어쨌든 대여금으로 했는데 외상매출금은 따로 이자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여금인데 상대방이 만기 약속한 날짜까지 안 갚아 1년이죠. 이렇게 안 갚으면 연체료가 붙고 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바꿔주면 이자가 발생하고 연체금이 발생하니까 상대방이 더 갚으려고 하겠죠. 어쨌거나 자 이제 11월 5일이네.
그래서 날짜 11월 05일 바꿔주고, 여기서도 시험 볼 때는 위에 있는 거래처 아무것도 없죠. 지우고 할게요. 지우고 할게요. 그래서 대변에 108 외상 매출금 거래처 다원, 거래처도 그냥 급하게 만든 거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400. 그 중에 차변에 일부는 어음으로 받았어요. 받으럼. 외상 매출금은 따로 증서가 없어요. 근데 어음은 증서가 있죠. 어음은 증서가 있으니까 법적 효력이 더 달라집니다. 법적 효력이 커져요. 어음 받아요. 역시 다원. 위에 거래처가 실제 시험 볼 때는 158번이 아닌데 제가 그냥 아무 거래처로 다원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네, 넘어가요. 300.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대여금으로 바꿨다. 대여금, 단기 대여금 1년이니까 단기죠. 역시 거래처 다원 이렇게 걸어야죠. 됐습니다. 끝. 자, 백데이터 뭐 코드라든가 이런 건 다 다르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 더 있구나. 11월 20날 사업용 중고 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를 현금 납부했다.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가에 산입해라. 그죠? 결국은 차량 운반고 원가에 산입하고 현금 나가고, 차 대변 다 적어도 되고 아니면 출금 전표에 현금을 생략하고 차량만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11월 5일날 5일 했지 참. 11월 5일 했고 20날 이것도 시험 볼 때는 여기 위에 아무것도 없죠. 다 지울게요. 그리고 어느 변부터든 상관없습니다. 대변에 현금 이거 써도 되고, 에이 귀찮아 1번 출금 이래도 돼요. 차량 운반구 208 그리고 원가에 산입이니까 그냥 금액을 40만원 적어버리면 끝. 아니면 출금 적을 걸 차변 적고 대변에 현금 차변 적고 대변에 현금을 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끝. 그 다음 이제 메인 매출 전표, 당연히 부가세랑 관련된 거죠. 부가세랑 관련된 거. 자, 1번 구매 확인서, 이 말을 보자마자 또는 여기 큼직하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보자마자 영세율 사온겨 파른겨 사왔네 매입했어요. 그럼 이제 52번이죠. 52 영세율 세금 계산서 여기 친절하게 또 써 있고요. 영세. 이게 뭔 소린가 모르면 저 카페 와서 그 회계 1급의 메인 매출 전표 과세 유형 거래를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1번은 외상 매입금, 나머지는 어음 발행했대.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이죠. 그럼 이 문제에서 이게 분석되는 순간, 이거 원재료네. 1,500만 원이고, 자, 8월 17일. 자, 이게 분석되는 순간,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가죠.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어디 좀 크기를 좀 줄여놓고 할게요. 자, 날짜가 어디 갔니? 날짜가 8월 0817. 그리고 매입 쪽에 영세 여기 있죠. 매입 쪽은 여기 돈 나가는 거 52 영세, 품명은 원재료, 공급가액은 1,500. 어차피 이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은 안 해요. 이 얘기 뭐 수도 없이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거래처가 상대방이 직지입니다. 직지. 그리고 전자여 주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분계는 혼합주입니다. 3번. 그리고 기본 세팅 원재료 맞나? 뭐 샀더라? 원재료 샀죠? 원재료 샀네. 원재료 샀으니까 원재료 냅두면 되고, 줄 바꿔서 대변에. 자, 먼저 어음 발행한 거 지급어음이죠. 외상부터 있었지? 외상 뭐부터 하는 상관없으니까 251 외상 매입금. 자주 쓰는 코드 10대 개만 외우면 일생이 편해지고 연봉이 1, 2천만 원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 다음 외상 매입금이 얼마에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대변에 어음 발행했죠. 지급어음 252 지급어음. 끝났나요? 끝. 됐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됐고, 다음 문제는 뭐 이상 없죠. 여기도 아무 이상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주부 직원이니까 500번대라는 힌트겠고, 작업복 이진 컴퍼니로부터 100만원 부가세 별도 외상 구입했다. 외상 구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아니지요. 왜? 작업복이잖아요. 복리후생비 우리 직원들 쓰는 거니까 복리후생비 500번대고, 그죠? 중요한 건 상품, 원재료, 제품 이런 재고 자산이 아니다. 재고 자산이 아니니까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다. 이게 포인트고, 그리고 약간의 함정. 종이 세금 계산서입니다. 전자가 아니고 종이에요. 어쨌든 증빙은 세금 계산서고 우리 직원들 쓸 거니까 매입 쪽에 과세죠. 매입 쪽에 과세 50일 여기 있네. 50일 과세죠. 50일 과세.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를 어디 갔니? 8월 28일. 그리고 매입 쪽에 과세니까 50일. 어쨌든 세금 계산서니까 품목은 작업복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의 부가세 별도죠. 거래처는 이진 컴퍼니. 이진 제가 뭐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진 컴퍼니를 만들었는데?
컴퍼니 이지로 썼네 제가. 이진을 이지로 썼네. 어쨌든 시험 볼 때는 나왔겠죠, 그죠? 전자 이게 약간의 함정이죠. 전자 주면 안 됩니다. 종이잖아요. 요거 전자 입력하면 마이너스 1점. 분계는 외상으로 입했네. 그럼 2번 외상 아니고 3번이죠. 왜?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원재료 샀으면 2번 외상 주면 제일 편하죠. 근데 지금 원재료 산 게 아니니까 원재료 산 게 아니니까 복리후생 차원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바꾸고 대변에 미지급금 외상매입금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원재료였으면 그냥 2번 혼합 주는 순간 끝나죠. 참 2번 외상 주는 순간 외상매입금으로 입력이 되죠.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원재료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혼합 주고 원재료를 복리후생비로 바꿔주고 대변에 미지급금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관대에서 미지급금이 정답인데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항목, 물론 여긴 제조원까지만 비용 항목이 나오니까 미지급 비용도 맞다고 하는 건데 이건 우리 시험밖에 없어요. 전산세무회계 말고는 이런 게 없습니다. 실무에서 이거 워낙 이거 많이 하니까 뭐 어쨌든 우리야 정답을 인정하면 고마운 거지. 근데 다른 데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시험만 그래요. 넘어갑니다. 우리 카센터에서 공장용 트럭이니까 역시 이것도 500번대라는 힌트겠죠. 500번대 트럭을 수리했대. 수리비 500번대 차량 유지비죠. 그리고 부가세 포함해서 242 그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대. 현과 그리고 차량 유지비를 처리하라고 친절하게 써 있어. 자, 포인트는 트럭인 거죠. 트럭이니까 매입 쪽에 현관인데 만약에 이게 승용차였어. 승용차면 불공제 사유잖아요. 승용차면 불공제 사유. 그럼 불공인가 54? 아니죠. 그럴 때는 일반 전표로 갑니다. 일반 전표에 가서 그냥 차량 유지비 그냥 부가세 포함해서 24만 2천 원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가세 안 씁니다. 여기는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는 거예요. 역시 뭔 얘기인지 모르면 이론 강의랑 실무 강의를 좀 더 들어주셔야 됩니다. 날짜가 9월 15일이에요. 0915 그리고 매입 이것도 시험 볼 때는 위에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매입 현과 코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밑에 있는 거 보고하면 되니까. 그리고 현과하고 그 품목은 뭐 수리비죠. 수리비 트럭 수리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은데 시험 볼 때는 채점 안 하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 금액은 242 건별 가과현과 건별 가과현과는 공급대가 242 적어주는 거죠. 그럼 갈라지잖아요. 거래처가 우리 카센터도 급하게 거래처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금 거래죠. 전액 현금 거래니까 1번 주문 끝나죠. 현금 거래 1번. 그리고 기본 세팅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고 공장 거니까 500번대로 줘야 됩니다. 차량 유지비. 코드 못 외운 분들은 차량하고 유지비 중에 500번대 선택하는 거죠. 끝났죠? 됐습니다. 물론 여기 혼합 주고 현금 아니고 혼합 준 다음에 대변에 현금을 입력해도 됩니다. 다음 문제는 세금계산서가 보이네. 9월 27일 계산서구나. 계산서는 면세겠죠. 면세. 우리 인사부니까 공장이 아니니까 800번대란 힌트죠. 그 다음 책을 샀어. 책을 구입하고 계산서 받았어요. 외상으로 했네. 외상미입금이 아니죠. 미지급금이죠. 자, 대한도서에서 샀어요. 우리가 책을 샀어요. 이렇게 20만원 샀네. 증빙이 계산서니까 면세입니다. 당연하죠. 면세.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증빙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증빙을 보고 매입 매출 전표 날짜는 9월 27일 매입 쪽에 면세. 자, 위에 있는 거 무시하시고 매입 쪽에 면세 53번 품명은 도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20만원 적어주고 거래처가 대한도서입니다. 대한도서 거래처 급하게 만들었고요. 전자 있죠. 이것도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다고 2번 외상 아니랬죠. 혼합 줘야 됩니다. 왜? 원재료였으면 외상매입금이지. 근데 원재료가 아니라 어차피 미지급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혼합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번 외상을 주면 외상매입금도 미지급금으로 고쳐야 돼. 이렇게 고쳐야 되고 물론 원재료도 도서인쇄비로 또 바꿔야 됩니다. 물론 이래도 돼요. 도서인쇄비 어디였더라? 인사부니까 800번대 이렇게 그 외상으로 줘도 미지급금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혼합 주는 게 맞겠고 이걸 도서인쇄비로 다시 바꿔야 되고 800번대였지.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쓰는 게 좀 깔끔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분계 유형은 채점 안 해요. 분계 유형은 채점 안 하고 하단만 맞으면 돼. 차대변이 둘 다 맞으면 돼. 근데 이런 사람 있죠. 하나는 맞았는데 하나는 틀렸슈. 부분 채점 돼요? 안 되지. 될 리가 없지. 이유 불문하고 분계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분계 틀리면 빵점이고요.
그럴 리는 없지만 이 과세 유형을 면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세로 했어. 그럼 과세라고 나머지는 다 맞았어. 그럼 감점 마이너스 1점. 분계 유형은 채점 안 하고 그 다음에 분계는 무조건 맞아야 되고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분계 3개 중에 하나만 틀리면 감점이다. 아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 대변에 미지급 비용도 맞다고 하는데 우리 시험은 관대하다. 차변 과목이 도서인쇄비라는 비용 항목이니까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건 우리 시험만 그렇습니다. 다른 시험은 이런 거 없습니다. 참고로 AT도 이런 거 없어요. 전산회계만 이렇습니다. 왜? 가장 많이 시험 보고 이의 신청도 가장 많이 하니까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지금까지 계속 들어줬는데 왜 안 들어줘요?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요즘 우리 시험에도 이렇게 증빙이 많이 나와요. 참고로 이렇게 문제마다 증빙 나오는 건 AT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이 AT를 의식하는게요. 어쨌든 세금계산서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급 받은 자야. 그럼 내가 뭐 돈 나간 거죠. 뭔가 했더니 세무렌트로부터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 얼라리 2000cc야. 이때 머릿속에 이거 불공제 사유인데 이게 떠오른다면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그리고 임차료, 리스료,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전자. 그리고 다음 달에 결제될 거래. 어쨌든 리스료, 렌탈 요금이구나. 렌탈 요금이고 뭐 70만 원에 7만 원이에요. 중요한 건 증빙은 세금계산서 원래는 과세죠. 그러나 승용차, 즉 불공 관련이다. 불공제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니까 이건 54 불공입니다. 이거 우리 시험 잘 나오죠? 54 불공입니다. 자, 날짜가 9월 30일. 입력하는 건 아시겠지만 9월 30날 매입 불공 54 그리고 품목은 차량 렌트 대금 이런 식으로 5인승 이런까지 문제 있는 대로 품목에 있는 대로 잘 써주면 좋은데 시험 볼 때는 채점 안 하니까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 금액은 70만원. 하나밖에 없을 때는 수량 단가가 의미 없으니까 1, 70 이렇게 쓰는 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안 써도 되고요. 뭔 세무 렌트였죠. 세무 렌트. 그리고 전자 있었고 그 다음에 사유 승용차는 3번입니다. 승용차의 시옷 3번의 시옷 뭔 소리야. 어쨌든 승용차 3번입니다. 그리고 분계는 뭘로 했더라. 다음 달이니까 외상. 그렇다고 2번 외상 좀 안 되죠. 2번 외상은 상품, 원재료, 제품 이런 재고 자산일 때고 혼합주입니다. 그리고 기본 세팅 원재료를 아까 문제에서 임차료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임차료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임차료라고 주는 거예요. 임차. 그리고 어디서 쓰는 거였지? 800번 때 인사부 어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영업부니까. 그리고 임차료라고 써 있었고 그죠? 그래서 여기 임차료 800번대로 줘야 됩니다. 여기서 불공제 사유 빠뜨려도 감점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맞고 과세 유형 틀려도 감점이고 분계는 채점 안 하고 분계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분계 유형은 채점 안 하고 분계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미지급금 여기서는 미지급 비용 안 했네? 왜 안 했지? 여기 환갑인데? 비용인데? 미지급 비용 안 써놨네? 아마 확정 답안에는 나올 겁니다. 확정 답안에는 미지급 비용도 나올 겁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임차료고 대변에 미지급금 이게 정답이고요. 미지급 비용도 아마 맞다고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시험이 그렇거든요. 관대하거든요. 그 다음 문제도 증빙이야? 왜 이래? 진짜 AT 시험인지 전산 시험인지 알 수가 없네. AT 시험이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자동차에 공급한 제품 매출했던 건데 일부가 불량으로 판정되어서 반품됐대요. 환입됐대.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 AT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근데 우리 시험은 잘 안 나오는데 요즘 들어 잘 나오네. 수정세금계산서. 그리고 외상매출금에서 까기로 했대. 마이너스로 처리하래. 어쨌든 세무사랑에 내가 팔아서 써는 건데 팔았다가 반품된 거예요. 제품 마이너스 1000만원 보이죠? 마이너스 1000만원 10월 15일. 어쨌든 증빙이 세금계산서야.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니까 그냥 매출과세입니다. 팔았던 거잖아요. 매출과세 주면 돼요. 그 날짜가 어디 갔니? 10월 15일 10월 15일 주고 매출과세 11번 주고 반품이잖아요. 제품 환입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환입이라고 써도 되고 반품 써도 되고 그리고 수량은 없지만 공급가액의 마이너스가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1000만원 입력해주고 거래처가 세무사랑이 우리였구나. 참 세무사랑이 우리 자동차에 팔았던 거죠. 우리 자동차에 팔았던 거고요. 전자여 1번. 분계는 2번 외상 주는 순간 외상 매출금의 마이너스 제품 매출하고 부가세 대고금의 제품 매출?
제품 매출 맞네. 제품이었죠. 제품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품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외상으로 주면 그냥 마이너스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그래서 분계 혼합으로 줬는데 그냥 2번 외상 주면은 외상 매출금 되잖아요. 혼합을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외상 주면 외상 매출금 끝나는 건데 이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혼합이 아니라 외상이 편합니다. 이건 아무 채점에 영향 없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외상 주면 끝나잖아요. 외상 매출금. 근데 만약에 혼합으로 주면 제품 매출, 외상 매출, 제품 매출하고 부가세만 마이너스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또 입력해 줘야 되는데 뭐하러 복잡하게 해. 그냥 간단하게 2번 주면 끝납니다. 됐죠? 끝. 다음. 자, 여기까지. 시간 좀 됐죠? 4번부터는 끊었다 갔죠? 우리 시험 뭐 한 번에 몰아서 하기엔 좀 길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4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잠깐만 쉬세요. 한 5분 10분 쉬어야지 뭐 7박 9일 쉬고 이러면 안 돼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